인구수를 훨씬 웃도는 백신을 확보했던 선진국들의 백신 접종 근황이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1년 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섬뜩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했던 캐나다의 백신 접종 근황이 특히나 충격적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인구수의 5배에 달하는 백신을 확보했음에도 좀처럼 접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백신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의 비판은 비판대로 받아놓고 접종 속도도 내지 못하자 캐나다인들은 정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시작했는데요. 접종 과정에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결국 해당 대책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음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후기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주제인데요. 캐나다에서 전해지는 백신 접종 후기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후기 중에서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글쓴이는 캐나다인인 집주인 할머니의 연세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1차 접종을 맞고 오셨는데 2차 접종을 맞으러 4달 뒤에나 오라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한다는 글을 올리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 화이자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이 3-4주 정도로 권고되고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현지 매체를 통해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종에 1차, 2차 접종 간격을 최대 4개월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4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2주 간격으로 맞아야 한다는 권고를 바꾼 것입니다. 사실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간격이 벌어져도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는 유연성 있게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요. 3-4개월이 넘는 간격은 유연성 있는 대응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때문에 접종 속도가 너무 느리니 1차 접종을 맞은 사람 수를 늘리려고 임의대로 접종 간격을 벌려 2차 접종을 맞을 사람 자리에 1차 접종자를 넣는 식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고 백신을 사재기로 확보했던 지난 행보에 또다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간격을 늘리는 대책 없는 대책이 쓰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이미지가 매우 강한 캐나다이기에 이러한 접종 근황은 각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접종 방식이라면 1차 접종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3-4주 안에 2차 접종 예약과 세컨샷 예약을 잡아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1차 접종 예약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공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이 부족해 접종 간격을 늘렸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캐나다와 비슷한 접종 근황이 독일에서도 전해졌다는 것인데요. 독일은 접종 초기 백신 제조사에서 권고한 접종 기간을 준수했으나 최근 1차 접종 후 3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종 간격을 늘렸음에도 3월 중순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독일은 비교적 백신 접종을 빠르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대유행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4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은 코로나 3차 대유행과 백신 부족으로 독일에서 좌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충격적인 백신 접종 근황을 전한 캐나다에서도 최근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독점한 부메랑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전망은 더 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백신 물량을 독점하면 개발도상국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선진국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옥스팜과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12개 나라와 지역이 8개 제약사 백신 53%를 선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인구수는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백신은 절반 넘게 가져간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국내에서도 수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달리 접종 간격이 12주로 길기 때문에 도입 상황에 따라 2차 접종 물량을 1차 접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백신 대란의 SK바이오사이언스도 회사 전체 백신 생산 매출 3분의 1을 차지하는 독감 백신인 스카이셀플루 생산을 접고 코로나 백신 생산에 올인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백신 기술 도입을 통해 국내 생산 및 공급 물량을 결정할 수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국의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현재 91만 명이 1회차 접종을 맞았고 19,000여 명이 2회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30일 하루에만 2,0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2차 접종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인데요. 화이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확보한 백신 추가 물량 50만 회분이 31일 국내 초저온 물류센터에 정상적으로 도착했습니다. 때문에 속도가 붙는 2차 접종에 따른 물량 확보가 충분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